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력서 작성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스펙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 단계에서 떨어진다라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 서류 단계에서 자소서 같은 거는 거의 보지 않는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영향이 미미하거든요. 대신에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이력서에 어떻게 녹이고 같은 경력을 표현을 해도 더 화려하게 전달할 수 있느냐, 이런 점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점을 잘 모르는 분들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도 잘 활용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력서를 조금 더 잘 쓰고 조금 더 화려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대외 활동 같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학교를 다닐 때 대외 활동을 많이 한 편이었어요. 기업에서 하는 대외 활동들 아니면은 음악 동아리 같은 것들을 많이 하였는데 이런 활동들조차 안 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친구들이랑 하는 동아리나 소모임 활동을 적극 활용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외활동에는 기업에서 하는 대외활동 아니면 뭐 역사가 오래되고 체계가 갖춰져 있는 그런 연합 동아리 활동 이런 것만 적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친구들이랑 하는 소소한 소모임들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적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4학년 2학기 막학기 때 유통식품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자체적으로 모집을 해서 이런 쪽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끼리 유통식품 스터디 소모임 같은 것을 꾸렸어요. 그래서 이쪽 분야의 업계 스터디 같은 것도 하고 관련 공모전 있을 때 참가도 하고 또 직접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 탐방 다니면서 자체적으로 보고서 같은 것을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꾸려서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활동할 때도 저희 소모임 이름을 푸디스트라고 지어서 실제로 이력서에 대외활동 영역에 이 내용을 추가해서 담았습니다. 이 외에도 취업활동 하다 보면은 스터디를 꾸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제 분야라든가 시사 분야라든가 이런 쪽에 지식이 필요해서 친구들끼리 경제 뉴스를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관심 있는 업계 기사 같은 것을 취업해서 온라인 스터디를 진행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으실 텐데 그런 스터디를 진행하는 것도 얼마든지 동아리처럼 이름을 만들어서 대외활동 이력서에 넣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외에도 블로그를 운영하신 분이라면 특히나 블로그를 체계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대외 활동 내역에 블로그 내용을 적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업계에 관심이 있는 내용들을 기사 스크랩해서 뭐 이 정도의 방문자 수를 기록을 하였고 심지어는 이게 뭐 네이버 메인 화면에 뜨기도 하였다. 혹은 꼭 이런 정량적인 수치가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정성적으로 매주 이렇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업계 관련 뉴스를 서칭하는 그런 전문 지식과 업계 지식을 갖출 수가 있었다라는 이런 내용을 이력서에 넣으셔도 충분히 어필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대외 활동이라고 기업에서 주관하는 아니면 뭐 증명 서류가 나와야 되고 세계적으로 활동을 한 것만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상 경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분들은 수상한 게 없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정말 파고 파다 보면은 누구든지 뭐 하나쯤은 넣을 만한 게 있을지도 몰라요. 일단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건데 대외 활동에서 뭐 최우수 서포터즈 이런 걸로 수상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증빙 서류는 정말 당연히 넣어도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대외 활동에서 수상한 최우수상 같은 것도 넣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연합 동아리 활동 같은 것을 하다 보면 그 연합 동아리에서 기업이랑 컨택을 해서 우리끼리 경쟁 PT 같은 것을 진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아리원 내부에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런 식으로 나눠서 수상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렇게 동아리 내부에서만 주어지는 이런 상장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수상 경력에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채용 공고에 합격 후에 이런 수상 경력에 대해서도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문구가 있으면은 당연히 증빙 서류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표기를 해야겠죠. 그런데 대부분 공고사항이 이런 대외 활동이라든지 수상 경력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를 요구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애매한 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빙 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이런 소소한 수상 같은 것도 얼마든지 이력서에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도 이거는 좀 케바케고 나뉘는 경우이긴 한데 어떤 분들은 중학생 이후로 중고등학생 때 수상한 내역에 대해서도 이력서에 넣는 분들도 계셔요. 학교에서 수상한 경험이 아니라 중고등학생 때 또 외부 대회에 나가서 수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백일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수학경시대회라든가 아니면 뭐 표창장이라든가 이렇게 외부에서 수상한 경력들은 또 넣어도 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찌질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항상 넣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가끔씩 어쩔 땐 넣고 어쩔 땐 안 넣고 그 정도였는데 수상 경력이 없고 정말 넣을 만한 내용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내용도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고등학교 때 저희 지역의 교육감에서 2회 정도 표창장을 수상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시에서 주어지는 상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권위도 있기도 하고 또 표창장이라는 이름이 꽤 괜찮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넣어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외에도 군대에서 표창장이라든가 아니면은 포상휴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대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대회에서 수상한 내역들도 얼마든지 당연히 수상 경력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력사항입니다. 경력사항 같은 경우는 정말 쓰기 나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유튜브를 운영해서 내가 수익을 얻고 있다 하는 분들. 사실 수익을 얻기 전이다 라고 하시면 그냥 대외활동에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유튜브를 운영해서 내가 수익을 얻고 있다. 특히 이 유튜브를 내가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친구들이랑 같이 체계를 갖춰서 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수익을 얻고 있으니까 엄연히 수익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서 대표격을 맡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의 직급이 대표다라고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어떤 특정한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콘텐츠 디자이너라든지 카피라이터라든지 기획자라든지 이런 직책으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꼭 기업에서 활동을 한 업력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한 수익 활동 역시 경력사항에 넣으실 수 있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외에도 간혹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도 경력사항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리브영이라든지 CGV라든지 아니면 뭐 파리크라상 이런 대기업에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하였다. 이런 경력들도 얼마든지 경력사항으로 넣으실 수가 있어요. 다만 나중에 합격 후에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되다 보니까 증빙 서류 같은 것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대 보험에 가입한 뭐 증빙 서류라든지 아니면 사장님한테 따로 경력 증명서 같은 걸 제작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부탁을 해서 개인적으로 받는다든지 이런 증빙 서류 정도는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직급 같은 거에 아르바이트라고 적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아르바이트라고 적는 게 약간 좀 찝찝하고 창피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아르바이트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PT, 파트타이머라든지 스태프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쓴단 말이에요. 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 대신에 또 어시스턴트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단어로 돌려서 좀 순화해서 표현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의 경우에도 정말 옛날에 딴 자격증, 초등학교 때 딴 커말 자격증 이런 것도 얼마든지 넣으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2010년에 땄었던 한자 3급 자격증이랑 2013년에 땄었던 한국사 자격증, 그리고 2014년에 땄던 운전면허까지 이런 거 정말 다 넣었어요. 그래서 이런 정말 오래 전에 딴 자격증도 기간이 만료된 게 아니라면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팁인데 학점 같은 거 기입하실 때는 기왕이면 4.3 기준보다는 4.5 기준으로 기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확실히 심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확실히 다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4.3 기준으로 하면은 학점이 3.8인가 9인가 그 정도 되었는데 4.5로 기입하면 4.14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4.5 기준으로 이렇게 기입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외활동이나 수상 경력을 기재하실 때에는 설명 적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세한 활동 내역을 적는 글 안에 단순히 뭐 이런 활동을 했음이라고만 쓰는 게 아니라 조금 길게 쓰면 더 좋아 보이고 더 성실해 보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활동 내용이랑 활동 결과 이렇게 나눠서 적었어요. 그래서 광고 동아리 활동을 했을 때에는 활동 내용,
경쟁 PT, 광고전 개최, 공모전 참가 등 광고, 마케팅 분야 스터디 활동 이렇게 적고 활동 결과에는 각종 공모전에 참가하며 효과적인 의견 전달 능력과 다자간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기름 이런 식으로 적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조금 더 길게 적으면은 더 성실해 보이고 더 열심히 기재를 하였구나 라는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은 다들 어느 정도 느낌을 아시겠지만 꼭 대외 활동이라고 또 경력 사항이라고 꼭 이런 활동만 적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첫 취준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정말 스펙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장 지금 친구들이랑 동아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든지 해서 얼마든지 당장 내가 이력서에 필요한 스펙을 만들어서 기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정말 한 게 없다, 정말 적을 게 없다 라고 생각하고 좌절하시지 마시고 내가 이전에 한 활동들 중에서 친구들이랑 이런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었고 소소한 동아리나 소모임 같은 것도 만들어서 했었고 봉사활동도 했었고 플리마켓에 참가해서 돈을 번 적도 있었지 이런 식으로 이력서에 적을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생각의 폭을 확장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활동이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얼마든지 이력서 작성에 필요한 스펙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런 사실을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막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짧은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빼먹은 점이 있을 수도 있고 더 궁금증을 야기하는 면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면들에 대해서는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콘텐츠를 찍기 전에는 약간 좀 현타 같은 게 왔었어요. 왜냐면 제가 뭘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취준도 남들보다도 좀 더 오래 한 정말 장수생인데 이렇게 TV라고 유튜브 콘텐츠를 찍는다는 게 약간 좀 민망하고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댓글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모두 치포하세요.